자, 그러면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JYP 클럽 박재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두 가지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이슈하고 인플레이션인데 먼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아침에 사실 그냥 원래 인플레이션 얘기만 하시려고. 전 원래 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아,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입을 맞춰본 게 네, 다행이었던 뭐 것 같아요. 요거 좀 해보시면 어때요라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셨어. 네. 자, 삼성전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이제 방미길에 올랐고 네. 텍사스의 오스틴이냐 아니면 혼자 간대요. 단독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호럴 단신. 이 사진 좀 안 데려가는 게 음. 자기랑 아주 친한 좀 관계를 만나서 비밀은 아니지만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결단을 좀 결판 내러 가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그래도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할까 싶긴 하고요. 일단은 돈 들고 가서 TSMC 투자하는 거를 조금은 따라가지 않나 이제는 20조 가져가니까. 네. 적지 않은 돈이에요. 네, 오스틴하고 테일러 씨 중에서 테일러 씨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네. 테일러 씨에서 워낙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세금 깎아주는 것도 그렇고 워낙 또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어디가 돼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이게 무슨 그렇게 뭐, 멀진 않더라고요. 네. 어차피 텍사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어디가 됐든 일단은 방아쇠를 당겨준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상당히 부진했던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좀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일단은 뭔가 결정이 나면은 후속적인 작업들과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막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서 어디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실 텐데 네, 어떤 기업, 어떤 무슨 종목 뭐 이렇게 반도체 하실 텐데. 만들 때 보면 설계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가 뭐 패블리스 업체라고 하는 그렇죠. 공장은 없는데 이제 설계만 하는 곳이 있고 파운드리라고 이제 공장이 있고요. 이제 만들어주는 곳이 있고 뉴스에 많이 보셨을 텐데 OSAT라고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어셈블리하거나 테스트하거나 그러니까 뭐 패키징도 하고 테스트도 후공정. 하는 네. 그렇죠. 후공정 업체들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TSMC가 있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전 세계 뭐 웬만한 OSAT 담당되어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만 회사고요. 뭐 미국 회사도 좀 있고 한데 거의 대만 회사거든요. 그래서 TSMC가 일하기가 좀 편한 그런 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이제 후공정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의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막 반짝이고 잘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네. 존재감이 있는 곳은 아닌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TSMC를 따라잡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뭐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는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전부 메모리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후공정 회사하고 같이 손잡고서 이제 으쌰으쌰해서 내가 물량 넘겨줄 테니 니네가 이거 해라고 해놓고 안심시켜놓고 돈 투자해서 개발을 시켜놔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늦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쪽으로 많이 힘이 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동안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의 그 미국 증시라고 쳤을 때 네. 동조가 되지 못했던 부분에 그쵸, 대해서 좀 심했죠. 산업의 이제 구조를 보니까 우리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더라. 네. 주식시장에는 또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또 굉장히 많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시청자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좀 긴 이름들을 더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이제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 드디어 이제 견디다 못해서 팔았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참 저는 그게 희한하게 보면은 그 뉴스가 딱 나오는 순간 바닥원이구나. 왜 그렇게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대충 한 번도 바닥이구나. 틀리지 않고 그래왔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개인 뭐 투자자들이 사실 손절을 하면은 주가가 또 오르더라. 근데 이번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아마 뭐 SAT 관련해서는 좀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어떤 싶으니까.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이오테크닉스 그쵸, 뭐 그런 데도 네. 있고 전 테스트 한미반도체. 쪽을 좀 테스트 쪽을 많이 일단 좋게 보는 이오테크닉스, 편인데.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뭐 인텍플러스 이런 뭐 회사들이 패키징 하는 것도 있고 오사트에 해당되는 네페스 후공정이고 이런 데는 이제 중간에. 네페스는 이제 패키징이지만 네페스 아크는 또 패키징 이제 테스트. 테스트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네. 오전에 좀 살짝 들썩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좀 조심을 하셨으면 해요. 네. 막 따라가면 이제 또 그렇죠. 괜히 또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아침에 혹시 그 뉴스 나오고 따라가면은 그거는 조금 늦을 늦을 거예요. 수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항상 한 발 빠르게 조금 접근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쵸. 오늘 뭐 타 매체들은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긴급하게 저희가 또 마련해가지고 이 내용을 네. 해야겠다 싶어서 주말에 제가 또 준비 좀 해봤고 네페스 아크, 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엘비세미콘 많죠 뭐 많죠. 워낙 저거. 많아서 네. 네. 있어요. 네, 그래. 다 주변에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이 두 회사는 거의 이제 쌍두 그쵸, 뭐 왔다 대장격이 갔다. 있죠. 네. 네. 거기에 이제 테스나, 네페스 아크 요 정도 이제 네, 그 정도 보시면 네, 되죠. 일단은 거기 나머지 추가 사이드는 또 이따 전문가들 나오시니까 그때 네. 또 얘기해보고 자 인플레이션 얘기도 앞서 제가 조금 전해드렸는데 아까 농산물 얘기 쭉 하셨는데 네. 농산물이 먹어야 이게 되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요새 뭐 원자재니 뭐 원재료가 올라서 뭐 PPI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때는 사실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원유 이런 게 올랐던 건데 네. 근데 이게 농산물 ETF거든요. 국내에서 거래되는? 아니요, DBA라고 국내에서 거래도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이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근데 5월까지는 쭉 올랐다가 여기서 박스권으로 쭉 갔는데 얘가 네. 뚫었어요 위를. 그러게요. 네, 근데 농산물 가격도 사실은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은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소비자 물가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또 농산물 가격이 저렇게 천장을 뚫었다라는 건 11월은 물가가 더 높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10월까지만 높고 좀 꺾였어야 됐는데 11월에 또 더 높는다고 하면은 물가가 과연 내려올 수도 있을까? 그럼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뭐 테이퍼링 스케줄이 빨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이 있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주로 기대 인플레이션 BI라고 해서 반영을 하는데 네. 이게 뭐 2년물, 3년물, 5년물에 반영된 게 전부 다 3%가 넘어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레이쇼, 인플레이션 레이트 뭐 이렇게도 네, 하는데 그렇게 BI,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간 5년물에도 3%가 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건 한동안은 적어도 몇 년간은 3% 위에 계속 위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전방이 하거든요. 물가 상승 압력. 그렇지.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그때 좀 일희일비하긴 해요. 좀 이렇게 어떤 이슈 터지면 또 뚝 떨어졌다가 또 휙 올라갔다가 또 있는데 그래도 높긴 너무 높고요. 그러면 이 채권 시장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연준이 생각했던 것처럼 뭐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다시 목표 인플레이션이 뭐 2%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거다라는 말이 뭐 연준의 네 생각이지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지표 중에서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 뭐 소비 기대 지수, 평가 지수 전부 다 뚝 떨어졌는데 소비 심리 지수가 66.8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10년 됐어요. 네, 이렇게 낮게 나온 지가. 근데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소득이나 수입은 뭐 정체돼 있다 치면은 와, 뭐 비싸서 못 사겠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이제 미국의 심리 지수가 두 개 있거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나 나오는 신뢰 지수 있고 네. 미시건대 심리 지수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미시건대는 조금 더 약간 정말 돈이 지금 있는지 가게의 주머니 사정을 좀 쳐다볼 수 있는 설문지들이 많거든요. 근데 돈 없다, 비싸서 못 사겠다, 뭐 이거랑 거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이유라서 네. 뭐 코로나가 지나가는 와중에 뭐 공급의 병목 현상이 좀 사라질 것이다. 그건 그거고 네.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뭐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죠. 구인난이 그래서 뭐 한 명 있다고. 데리고 오면은 보상 주고 네. 뭐 약간 근데- 다단계처럼. 근데 이게 그러면 구하기 힘들면 결국은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급여가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기업들은 비용적인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용적인 부담이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 전가를 시킬 거거든요. 네,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처럼. 그렇죠. 그럼 만약에 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사실 이 농산물 가격이 이번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예, 해서. 똑같은 걸 느꼈네요. 우리 뭐 통한 적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뭐 소비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장바구니 물가를 얘기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매번 빵을 사러 갔는데 예전에는 뭐 케이크 같은 것들 네. 이게 한 2, 3만 원대에 있다고. 이제 또 뭐 크리스마스 시즌 오고 그러면 케이크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이 4만 원대로 요새 비싸요. 비싸다고. 예. 네. 이제 조금만 뭐 들어갔으면 5만 원이요. 네. 그래서 야 말이 돼. 그 장 보러 가면 10만 원은 쓸 거 없다. 네. 이거를 뭐 막 계속 여기다 얘기하길래 네. 그렇죠. 어떡하라고 뭐.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좀 신경 써야 되면 어떤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그 위협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성장률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네. 성장 지표가 같이 올라오면은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게 거꾸로 그렇죠. 그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게 되는 거죠. 시장이 충격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뭐냐면 딱 생각해 보면 나중에 전가를 시킬 때는 사실은 내가 비용이 늘어서 소비자 물가에 전가를 시키게 되면 네. 결국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 안 사게 되거든요. 그 오케이. 물건을. 그럼 매출에 타격을 받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기업들. 음. 전가를 시켜도 사람들이 그냥 어쨌든 쓰는- 먹고 쓸 기업들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의 비탄력적인 너무 이제 거기에 탄력성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필수로 내가 쓰는 것들이나 먹는 그렇죠.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편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힘들고 개인적인 선호가 들어간 기업은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아, 네. 알았어요. 예전에 많이 드셨죠, 저랑. 제가요? 네. 네, 하이트질로를 하이트질로 가져왔는데요. 네. 아, 하이트질로. 네, 이게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기업이고 네. 일단 술이기 때문에 물론 기호식품이긴 합니다만 워낙 안 바뀌어요. 이게 네, 별로 이렇게 팍팍한 수요 세상에. 자체가 크게 막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아주 좀 편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연말연시 또 모임들이 이제 또 그쵸.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3분기가 별로 이렇게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까지는 7, 8, 9월이니까 7, 8, 9월에는 당연히 안 됐겠죠. 거리두기가 좀 심했을 때고 그렇죠. 막 풀린 게 이제 뭐 11월 뭐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3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고 4분기는 확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좋았다고 느껴지는 건 3분기 내에서도 7월보단 8월이 나왔고요. 8월보단 또 9월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점점 나아지는 와중에 11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풀어주면서 요즘 뭐 밖에 다 나가 계시고 거의 이래가지고 네.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제가 이 회사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좋게 보는데 하나는 소주 점유율이 유지된다라는 거, 뭐 참이슬, 뭐 진로위즈백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거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까지 됐는데 네. 술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술의 브랜드라는 게 한 번 바꾸기는 정말 어려운데 한 번 바꾸면 충성도가 정말 셉니다. 이게 더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입에 붙어서 옛날에도 뭐 소맥이라고 치면은 옛날에는 카스처럼 이랬지만 지금은 테슬라라는 걸로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바뀌면 이제 아예 넘어가 버리는 상태인데 네. 이번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뭐 주류 업체들, 뭐 음식료 업체들 다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소주 점유율이 지금 67%, 맥주는 40%대 깨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은 매출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는 눈에 보도 뻔하단 말이죠. 어차피 네. 거리두기가 완화되게 되면 그러면 하이트질도 때마침 또 레포트가 쏟아졌네요. 증권가에서 아 그래요? 5군데에서 지금 나왔대요 레포트가. 저는 어제 준비한 거라서 보는 눈이 그러니까 비슷할 그게 비슷하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예. 뭐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이거를 뭐 증권사 리포트 나오니까 아침에 오면서 뭐 이거를 준비할 수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부지런하진 안 않아요. 되죠. 네,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어제 번째- 이제 원고를 대충 주말에 또 일하시 이렇게 저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네, 주신 밤에 게 이제 주로 이제 해놓고 네. 하여튼 뭐 그런 나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추가로. 나쁜 리포트가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어야 되는데. 셀 리포트는 아니고 이 거의 가격에서 셀 그렇죠. 지금 그럴 수는 팔아라는 없는 아니겠죠. 거죠. 네. 두 번째로 제가 이 회사 마음에 드는 건 수출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수출이요? 네.
소주 수출이 지금 뭐 10% 중반대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수출이 그런데도 늘어난다라는 거는 좀 회사의 변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요인이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변동성을 줄인다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뒷배가 생기는 거죠. 네. 예, 이런 거 뭐 캐시카우는 아닌데 거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악은 지났습니다. 근데 최악은 지났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서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하셔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래 사시던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중심이 한번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도 좀 편안하게 될 것 같고. 증권사 레포트 평균 가격이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목표 가격이 4만 8천 원짜리 레포트가 이제 제일 하이 높은 가격. 네.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3천 원이니까 조금 여유는 있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많이 오른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어.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또 최근에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접근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세상이 지난주에 뭐 메타버스, NFT 이렇게 막 가니까 네. 너무 저쪽에 이제 저는 그렇겠지만, 보이는 걸 좀 좋아해요. 안 보이는 뭐 거 저기도 말고. 고유 IP가 있죠. 두꺼비. 네.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일발장전부터 소문으로 들어서까지 쭉 정리해 보면은 이제 저는 곡물 가격 얘기를 좀 해드렸고 CJ 제일제당, 사조 동화원 그리고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박미길 해서 이제 오사트 업체인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네페스아크 좀 기대가 돼요. 거기 삼성전자의 이번 행보도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이트진로까지. 네. 네, 종목은 쭉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어요고요. 오늘도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가 월요일 코너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